상설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 상설특검은 이게 결국엔 거부권 행사를 못해요. 최상목이가. 다만 임명은 해줘야 돼. 그게 맹점이긴 해. 근데 저것도 그러니까 그 최상목이 그 특검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국회 쪽에.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지난번에 다른 그 특검 상설특검 통과한 것도 지금 2달 넘게 지금 뭉개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측면이 있어. 이게 당장 뭐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통과했어요. 거부권 행사해. 이 과정들이 거부권 행사를 못 한다니까. 상설특검을 임명하면 최상목이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 안 하는 걸로 지금 딜레이 시킬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여러분들 예상이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4월 달로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요. 3월 말이면 다음 주 금요일이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윤석열이 탄핵돼도 최상목이가 저걸 미룰 수 있을까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윤석열 탄핵 이후에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시작된다고 어차피 저는 봅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윤석열 계엄 이후에 계속 저희가 이제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 내란 일반 특검 다 하고 최상목이 어떤 것도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자꾸 김건희가 사라지고 없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의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이번 특검 이제 저희가 상설 특검 하면서 계속 상설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제안했던 이유를 쭉 적긴 하는데 이 특검으로 인해서 그동안 4번째 일반 김건희 특검을 거부했던 대의를 해서 계속 거부당했던 거를 다시 수면으로 올려내면서 그동안 숨어있는 김건희를 조금 끄집어내는 이런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고 결국은 지금 현재 안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윤석열 탄핵 이후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거는 반드시 조금 계속 진행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주가 조작 이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 기술이 다 포함되어 있어. 김건희 특검에. 그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요거는 윤석열이 총장일 때 털어줬던 사건이에요. 다시 들어갑니다. 명품백 수수, 그다음에 관저 이전 이런 것들이 총 11개예요. 그냥 범죄 덩어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민의힘에서 1명 찬성했다고 그러거든요. 김혜지. 한지아였어요? 아니 제가 어제 봤는데 권성동 의원이 나중에 이제 불러서 수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권이었어요. 그래서 네, 권성동 기권이라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권성동 뭐야 누르는 걸 놓친 거야? 저 뭔 상황이지? 아니 정말로 이렇게 봤는데 권성동이 노란색이에요. 저희가 기권이 하면 기권 혼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희가 이제 순간 이렇게 누를 때 잠깐 깜빡할 때는 막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 그대로 그러니까 재석은 누르고 그 다음 행위를 하지 않으면 기권인데요. 기권이 되면 얼른 저기 안에 손들어서 할 수 있다면서요. 예, 뒤에 불러서 이거 빨리 수정해달라 그래서 고쳐서 내면 되긴 하는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어쨌든 보였던 화면에 권성동이 노란색이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권성동이 혹시 비키니 사진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 이거 한남동에 보내는 메시지예요. 네. 그렇겠지. 만약에 진짜로 기권했으면. 자,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엄청난 뉴스. 남편은 시신백, 김건희는 디올백. 근데 총 안 쏘고 뭐 했냐. 윤석열이 체포되고 나니까 총 안 쏘고 뭐 했냐. 생각 같아서는 이재명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저자가 진짜 이 느낌이 뭐냐면 그냥 윤석열은 바보. 이명수 기자한테 했던 말 있잖아. 방구나 뿡뿡 끼고 하는 거 없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 있어요. 대통령실의 모든 인사를 김건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총안 쏘고 뭐 했냐 저 말이 우리 남편 체포될 때까지 너희들은 뭐 했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게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다음은 난데 다음에 난데 너희들 또 이럴 거냐 이거 아닙니까? 진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처구니 없어 하잖아요.
근데 김건희 뭐 통일 대통령 이런 게 실제로 프로젝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게 보고서까지 올라간 건데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경찰 수사 자료에 나옵니다. 저게. 네. 아. 그리고 김건희가 이런 말을 한두 번 했습니까? 조선일보 폐간에 나 목숨 걸었어. 여기저기 목숨 많이 거는 언니예요. 이거는 한다면 하겠다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일들 중에도 언니가 손 쓴 것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언니가.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윤석열도 총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했죠. 네. 예, 그죠? 그 12상 계엄, 비상계엄 때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라고 하고 또 10월 10일 재파로 갔을 때도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부장관들이 부창부수다. 부창부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저는 부창부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고 국민의 생명을 정말 너무나 하찮은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개돼지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벌떡 너무 화가 났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 집권을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을 수단은 다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고 거기에 국민들은 하찮은 벌레만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쏴서 죽여도 되는 사람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데 이제 실제 저는 그러고 또 한 측면에서 이 두 부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던 때 김건희 특검 이야기를 했고 곧 될 것 같고 명태균이의 그 한금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러면서 김건희의 마치 그대로 두게 되었을 때 김건희의 특검에 의해서 뭔가 잡혀 들어갈 것 같은 그 공포감이 원래 하려고 했던 시간보다 좀 빠르게 10시 30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도 그때도 윤석열은 김건희를 너무 사랑했고 윤석열이 잡혀가니 자기 아니도 굉장히 염려가 되긴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들어가는 꼴로 못 봐서 또 정말 사게 들어 이 부부가 너무 사랑하는 사이 아니야. 국민의 목숨은 정말 벌레만 또 못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으로 앉아 있었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긴 하죠. 근데 내가 부린 아바타. 사실은 왜 있잖아. 뭐 저 안진병이 주술사 뭐 장님 무사 이런 것처럼 내가 사실은 부린 아바타가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이 사라지면 내 권력이 사라지는 거야. 네. 근데 내가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실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 아바타를 지켜야 되는 건 경호처야. 거기서 나온 멘탈이 아니었을까. 윤석열 사라지면 내 권력이 사라지는 거. 네. 그러니까 내 건데 윤석열은 내 건데 왜 안 지키냐? 내 거면은 소중하게 다뤄야지.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그 대통령 부인 중에 본 적이 없는 캐릭터예요. 경호처한테 이렇게 질책한다는 게 말이 돼요? 처음이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처음이니까 보고도 하는 거예요. 지들이 들어도 어이가 없거든. 그렇지. 네. 야, 총은 쏘라고 있는 거야. 왜 안 썼냐고 막 그 씩씩거린다든지. 지금 성질 같아서는 이재명 쏘고 나도 죽어버리고 싶다 같은. 그러니까 이런 멘탈이 결국에는 윤석열 국정파탄 3년을 이끌어왔던 것 같고 이런 멘탈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든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든 싹 다 김건희 뜻대로 만들어진 것 같고 그러면서 그냥 엎어진 거예요. 그 김건희 지키려고 내란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노상원 수첩에 보면 나오잖아. 윤석열은 고령이니까 삼선까지만 하고 다음 대통령은 김건희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총이 항상 그 총구가 밖으로 향할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정치 대국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살벌해. 자, 그 우리 전진수 의원님은 뭐 부부 관계 좋으십니까? 갑자기? 지금 김건희하고 갑자기? 윤석열 관계인지가 뭐 사적 질문을 패스. 자, 그래요? 네. 비슷하시구나. 근데 공직은 그럴 수 있어. 자,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명태균 게이트 특검은 따로 가요. 김건희 특검하고 따로 간다고. 네. 근데 사실 명태균 게이트 특검도 김건희 특검이에요. 결국은 결국에는 그렇죠. 하나의 강에서 만나겠죠. 근데
그 오세훈 어저께 저는 어제부로 오세훈은 저는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세훈을 지금 그 집무실, 관저 그리고 전 강철원 서울시 부시장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거잖아요. 예. 저거는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할 때 압수수색이라는 걸 해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나오면 수사기관이 어마어마한 역풍에 시달려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은 이미 범죄가 특정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무언가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증거는 다 확보가 돼 있고 우리가 증거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는 그렇지. 상징으로서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사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질적인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의원님 압수수색 당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아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법을 어기지 않는 아니 사람이에요. 압수수색 당하면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압수수색 당하면 자괴감을 느낄 정도예요. 완전 탈탈탈 털려. 수사기관이 들어와서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 있잖아 10여 년 전에 이명박 때 같은 때는 신발 신고 들어옵니다 집에. 압수수색 기관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탈탈탈 털어버리는. 근데 이 정부는 죄가 없어도 지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직 서울시장의 집무실, 관저 그리고 최측근이던 강철원이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뜻은 그냥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압수수색이 처음에 딱 들어왔다고 했을 때 속보가 터졌을 때 아침에 공중파 평론가들의 반응하고 저녁이 되면서 조금 달라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이 요즘 그런 평론가나 기자들 이런 사람들 포섭해서 굉장히 그 막 저녁마다 약속 잡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정무 부시장으로 이제 김병민 같은 애들 데리고 들어가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전에는 약간 당황하는 기력이 있었는데 오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게 바로 리더의 유연성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그러니까 그 뭐 잠실 청담 삼성 대치 이거 토제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반응이 이제 나오면서 이 압수수색을 몰고 온 거는 이건 오세훈이 원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검찰을 데리고 들어온 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세훈이 그게 그래서 나는 와 이거 진짜 공들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이 사실상 바로 서야겠네요. 정말. 국민들이 느끼는 거랑은 완전히 멀리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나를 빨리 수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내가 검찰에 나가서 대선 나가야 되니까 빨리 털고 싶다지 압수수색해달라는 아니에요. 이거로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자. 근데 오늘 지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소환해서 맞아요. 지금 네.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참고인 신분으로 가긴 했는데 명태균 씨와 알게 된 어떤 경위 그리고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된 이런 의혹을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네. 길은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명태균 묻어가지고 홍준표하고 오세훈은 좀 끝났다고 보는데 그거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 단장이신 소영규 의원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백승대 TV님, 백승대님 내란 종결자 이재명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파면뿐만 아니라 윤석열 수렴 참정하는 김건희를 내란 수교로 잡아 넣어야만 내란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으로 내란 종결하고 민주주의 지켜냅시다. 새날 동지 여러분 더 힘냅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주주의만 지킬 수 있다면 며칠 더 기다리는 건 가능해요. 근데 더 딜레이 된다 그러면 저는 며칠만. 밀란이라고 생각해요. 네.